대한민국의 폐기물의 98%인가가 건축 폐기물이에요. 야, 그러면 30년짜리를 지으려고 아파트를 이 대단지에다가 삼본, 평촌, 뭐 일산, 중동 5개 일기 신도시를 지었나? 그러면 지금 또 재건축을 하면 30년 후에 또 짓나? 저는 또 짓는다고 봐요. 아파트만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밑에 땅도 다 부시고 밑에 배관부터 도로부터 다 바꿔야 다 새로 내니까 네. 돈이 너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답이 안 나오네? 화들짝 놀래서. 이게 16억이라는 거예요. 지금 거래가가 12억의 분담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집값이 알고 싶다 표영호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손동기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한문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에 일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지금 재건축 선도지구도 발표났고 또 선도지구로 발표가 안 난 지역도 지금 재건축 얘기가 좀 나오는 곳이 있어요. 이 부분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래 이런 거에 관여하셨잖아요. 그리고 분당 쪽에 처음에 집 지을 때 그때 감정평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제 1989년도에 분당 신도시 그때 500만 평 감정을 했어요. 그때는 토지만 있으니까 논밭 임야거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 한 그게 한 1조 가까이 됐어요. 감정평가 금액이. 화폐같이 따지면은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게. 지금은 뭐 한 20조 정도 되는 건가요? 그때 평당 10만 원 안팎으로 감정했으니까 보상 자체가 거래는 한 평당 7만 원도 되고 6만 원도 되고 했거든요. 그랬던 땅들이 지금 뭐 생활 보상 때문에 이제 평당 10만 원 안팎으로 감정했고 집 있는 데는 평당 한 20만 원 감정한 데도 있죠. 근데 이게 그때 주민들이 반발한 게 그거죠. 내 땅을 평당 10만 원에 사가지고 그 당시에 평당 한 200만 원에 150만 원인가 200만 원 분양했을 거예요. LH에서 분양하니까 내 땅을 싸게 사가지고 10배 넘게 분양가를 매긴다. 이것 때문에 반발이 굉장히 심했고 분당도 엄청 심했어요, 반대가. 제가 그때 이제 포니를 타고 다녔는데 타고 가는데 제 차를 찌그러뜨려가지고 주민들이 감정도 못하게 네가 뭔데 와서 감정을 뭔데 하고 와서 있냐? 감정하느냐? 네가 왜 내 땅을 감정하느냐? 더군다나 거기는 이제 남단 녹지라고 규제 지역이에요. 아무것도 건축을 못하는 데예요. 아, 그때 당시는 네, 남단 그린벨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쵸. 아예 건축 행위를 못하게 해놓고 여기다 아파트를 짓는다? 그때 경부고속도로도 점령했잖아요. 예. 점령했고. 자, 그랬던 일기 신도시가 요즘 다시 또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재건축이 이게 과연 선도지구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표영호 TV 채널에 정말 그 메일이 많이 오는데 선도지구로 선정된 그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메일을 보내요. 이거 못하겠다. 이런 메일이 많이 와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교수님께서 이거 딱 보시면 선도지구가 이게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네, 가긴 갑니다. 가긴 가겠지만. 그런데 정부가 얘기한 뭐 32년 입주는 택도 없는 얘기고요. 네. 아마 수순으로 따지면 선도지구 뭐 다 아시겠지만 그게 갑자기 생겼잖아요. 처음에는 일기 신도시법이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일기 신도시라고 말씀을 나누지만 노도시주택법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예. 갑자기 법 이름이 왜 바뀌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기 신도시법이 급조된 법입니다. 뭐 우리가 카르텔을 많이 얘기하지만 건설업자분들 입장에서 그냥 단위별로 재건축 연한이 다 됐잖아요. 30년이 됐으니까 그냥 해도 돼요. 되는데 일기 신도시를 용적률을 높여주려면 자체로 못 높이잖아요. 현재 법상으로. 그러니까 다른 법이 튀어나오면 용적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주민 입장에서 용적률을 올려준다 그러니까 좋잖아요. 그건 이제 선거 때 나온 거예요, 공약이.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 나온 건데 그게 급조가 됐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분당만 했어요. 분당은 당연히 다 찬성이죠, 그죠? 그렇죠. 네, 용적률 올려주겠다는데 싫어할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인하죠. 표 찍어주자 이렇게 된 거고 그거를 선거에 이용하려고 만들었다 보니까 급조됐잖아요. 그걸 갖고 하려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목동, 상계동, 압구정동 주민이 놀고들 있네. 우린 영기 신도시인데 너희들보다 먼저 된 신도시인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니? 그치. 그러니까 화들짝 놀란 거예요 또. 그러니까 여기도 다 포함해야 돼. 그러면 영기, 일기 이럴 수도 없고. 이게 더 지방에서 또 얘기를 하네. 뭐 부산의 정관 신도시 이런 데 막 시간이 30년 돼 간단 말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당황하죠. 그래서 바꾼 게 뭐예요? 노후로 바꾼 거예요. 노후자 들어가. 근데 그 노후 개념이 또 뭐냐? 이 단지 일대가 있는데 여기 30년 넘게 여기 있는데 옆을 보니까 얘들은 또 2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예. 그럼 여기 해주고 여기 안 해주면 그림이 안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간을 어떻게 바꿔서 20년을 또 바꿔요. 그러면 콘크리트 수명이 우리 회장님도 잘 아시지만 50년에서 100년을 가는데 20년도 안 돼서 부신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폐기물의 98%인가가 건축 폐기물이에요. 그러니까 뭐 환경이고 뭐 그냥 부동산에 매몰된 카르텔들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급조된 작품이 이거예요. 그러나 이미 만들었으니 어떡해요? 만들었으면 이제 수습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수습의 결과가 뭐예요? 전체를 뭐 미래도시로 간다 그러더니 그 소리는 찌그러지면서 선도지구가 나온 거예요. 그죠? 예. 선도지구도 뭐라 그랬어요? 500% 얘기했어요. 그래서 막 손을 들었었는데 난리 났었죠. 갑자기 300%대로 줄었어요. 왜? 이걸 500% 늘리면 아파트만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밑에 땅도
다 부시고 밑에 배관부터 도로부터 다 바꿔야 다 돼요. 새로 내니까 네. 돈이 너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답이 안 나오네? 화들짝 놀래서 그 와중에 분당 같은 경우에 성남 비행장 있잖아요. 그러면 분양할 때 성남 비행장 일대가 그 단독주택지가 좀 있어요. 예. 거기 분양가가 여기 뭐 순회역이나 이런 데보다도 훨씬 그 분양가가 더 높았어요. 그럼 거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비행장이 있어가지고 높이는 또 못 진단 말이에요. 예. 아,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도직으로 바꾼 거예요, 패턴을. 아, 그런 이런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픔 속에 선도직가 됐어요. 됐는데 지금 되고 나서 주택거래가 이 언론사에는 이렇게 되잖아요. 예. 매물 싹 걷어들여 호가 4억 올라 이러잖아요. 거래가 없어요. 아, 호가가 오르든 말든 그럼 매물이 없는가 봤더니 있어요. 더 웃기는 건 선도지구 발표가 11월 26일 7일 했잖아요. 한 11월 한동안 불탔어요. 불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언론에서 불탄다고 막 올렸잖아요. 실제로 탁 가보세요. 거래가 마이너스 거래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 거래가 이게 많아서. 무슨 일일까요? 맞아, 맞아. 그러면 거기 주민들이 이미 상황 파악한 거예요. 이거 공청회 가서 들어보니까 그 공청회 했거든요. 예. 선도지 발표 전에 했을 때 주민들이 미래도시 사회청산을 발표했더니 이게 나가면 쪽팔리니까 그런 수준으로 낮은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정보들이 알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주민들 속이 어때요?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 와중에 블록이 4개잖아요. 단지가 보통 4블록 정도가 돼요. 그럼 또 거기에 대장은 누가 할 거예요? 다 조합장이 계시잖아요. 동을 예. 받아가지고 통합했어요. 통합위원장이 아직 안 정해졌잖아요. 그럼 서로 하려고 또 싸울 거 또 아니에요. 뭐가 있겠죠, 알력이. 그리고 감정평가할 때 도로변에 있는 거고 그 안쪽에 있잖아요. 안쪽에 있는 사람은 우리 집이 조용해서 더 좋아 이러고 바깥쪽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도로에 빨리 나가서 더 좋아 이러고 감정가가 다르게 나왔어. 예. 싸움 나요 안 나요? 이런 과정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보다 오래 걸릴 거다. 이거를 주민들이 좀 인지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시장에서 스며들기 시작하면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지금 저 분당이요. 32평대가 15억에서 16억하고 15억, 16가요. 네, 선도주가 된 데는 안 된 데 얘기하는 거예요. 된 데는 22억대예요 지금. 호가가. 네. 그 거래가 안 되고 있고 그러면 그거를 사가지고 20억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어요. 10년 기다려서. 여기서 이제 퀘스천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조정이 있고 난 뒤에 좀 다시 그때 거래가 될까. 지금은 일단 불꽃은 터뜨렸는데 그래서 마지막 말이 그거잖아요. 제가 쓴 말이 아니라 승자의 저주. 이 의미를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우리 2030 세대분들은 일기 신도시의 분당과 일대 일산 이 지역에 대해서 예. 풍운의 꿈을 안고 예전에 갭투자 시절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다. 철저히 계산하시고 몇 년 걸릴지 보시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투자한 돈에서 분담금도 아직 안 나왔어요. 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다려보실 때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저희 표용호 TV에 바로 이 문제로 제보 메일이 왔는데 제보가 와요? 지금 좀 전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6억이라는 거예요. 지금 거래가가 16억인데 선도지구 선정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된 게 그러니까 이건 좀 싸네요. 그래도. 우리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호가가. 근데 16억인데 이분이 분석한 여러 가지 항목들을 일일이 다 적어놨더라고요. 본인이요? 예. 그분이요? 왜냐면 그분이 거기 사니까. 그래서 12억의 분담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분담금 플러스 부담금이라 그래서 공공기여분위기가 또 있죠. 그럼 공공기여도 있고 뭐 전기도 더 끌어와야 되고 뭐도 더 끌어와야 되고 막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그냥 흔히 건축비 분담금 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12억 선이 나온다고 하면서 저희에게 왔길래 저희가 아무리 계산해도 12억은 나올 수가 없다. 예. 지금은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계산이 안 된다. 계산이 안 되니까 뭐예요?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맞아요. 오히려. 차라리 얼마, 대략 얼마라고 아예 딱 뭐가 나오면 이걸 돈을 어떻게 구하지 이런 고민을 할 텐데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이게 더 불안해서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론이 안 한다는 주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50% 동의율을 내년 3월인가 언제까지 성남시청에 내야 된다는 거예요. 분당 쪽에서. 그래서 이걸 이제 진행하냐 마냐를 결정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하자 어떤 사람들은 하지 말자가 있는데 거의 이게 지금 반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90% 동의했는데? 그거는 모르고 한 거지, 모르고. 모르고 그냥 일단 사인했다가 왜냐면 용적률 올려주니까 교수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동의율이 높아지죠. 또 동의율이 높아야 일단 선도지구로 되니까. 근데 그리고 선도지구로 아예 안 되는 것보다는 일단 되고 나서 고민하는 게 낫잖아요. 되고 났는데 보니까 얼마를 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 이러니까 이게 좀, 그렇죠. 이게 좀 약간 되고 나서도 안 한다 그러면 되니까. 그렇죠. 대학도 우리가 이 학교 저 학교 집어넣었다가 양쪽에 다 되면 그렇죠, 어디 그렇죠. 갈까 고민하다가 결정하는 것처럼 그 개념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 한문도 교수님 만나면 이거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네, 가능성은 100%인데요. 네. 시간이 20년 걸릴지 이게 이제 불확실한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더 심한 거지, 20년 걸리는 지금 저 게. 선도지구 지역에서 보시면 지금 이게 한 분도 뭐라는 거야? 아니에요. 지금 이럴 수 있는 아니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인기가 좋으셔. 음마 아파트가 그렇게 자리가 좋고 가격이 좋은데 지금 30년째잖아요.
30년째 치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뭐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공공기관이 개입을 해가지고 잘 된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제가 볼게. 공공관리자 제도도 한번 들여왔다 이거 없어졌거든요. 없어졌고.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인들이 타협해서 할 수 있는데 거기다 대고 뭐가 딱 들어오면 걔가 도리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고 재산 가치라고 이런 과정이 더 늘어나요, 시간이. 그래서 저는 이게 시간이 암만 빨라도 10년, 솔직히 제 생각에 잘못하면 15년 이상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최소한 보는 10년 거죠. 이상은 걸리겠죠. 회장님도 잘 아시게 10년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정부 얘기하는 건 뭐예요? 4, 5년 뒤 입주예요. 택도 없는 소리. 4, 5년이라는 건 좀 너무 빠른 성향이 있는 거고. 주민들이 반대할 수도 있죠. 중간에. 사실 저는 그 고민을 좀 제가 해봤습니다. 뭐냐면 단독주택의 경우는 내가 재건축을 할래 안 할래 라고 내 개인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속도가 나든 안 나든 결정이 나잖아요. 근데 공동주택은 너와 내가 다 서로 합의가 돼야 이게 같이 부시고 같이 짓는 거 아니에요. 동의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1호 너만 부시고 너만 지어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 합의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 합의가 빨리 이루어지면 속도도 빨리 나는데 그게 진짜 어려운 거 아닙니까? 우리 저 감정평가사로서 만약에 선도지구가 재건축이 다 됐어요. 좀 빨리 됐어요. 그러면 가격도 그렇게 많이 치고 올라간다고 보십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암울한데 재건축이 성공하려면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돼요. 하나는 분담금이 적게 들어야 돼요. 분담금이 많아지면 반대해요. 뭐 서울시는 어떤 아파트 보면은 다 지었는데 분담금 더 내라 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여튼 분담금이 많으면은 재건축은 실패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부동산 값이 지속적으로 올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만일에 부동산 값이 앞으로 떨어진다. 다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돼.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분양이 안 되면 다 안고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값이 계속 올라야 되고 분담금이 최소해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보다도 이제 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래 걸린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그 건설이 가장 안타까운 게 제가 30몇 년 전에 감정평가했다 그러잖아요. 그때 제가 29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저도 29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감정할 때 허허 벌판을 감정하면서 느낀 게 야 여기 살기가 너무 좋다. 내가 분양을 받아야 되겠다. 근데 분양 신청을 했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져서 결국 못 가고 이제 서울 왔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잘 됐다고 볼 수 있죠. 거기가 살기가 너무 좋아서 저는 진짜 살고 싶었어요. 분당. 계획도시 중엔 너무 잘 된 도시잖아요. 그때는 허허 벌판이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30년 됐는데 재건축한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러면 30년짜리를 지으려고 아파트를 이 대단지에다가 삼본, 평촌, 뭐 일산, 중동 5개 1기 신도시를 지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30년짜리 아파트를 지었다? 근데 지금 재건축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지금 또 재건축을 하면 30년 후에 또 짓나? 저는 또 짓는다고 봐요. 저는 이거는 건설 경기 살리는 데는 좋을지 몰라도 한 번 지면 콘크리트라는 게 아무리 못 가도 70년, 80년은 가야 돼요. 100년까지는 살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재건축 문제가 나오는 거지. 30년 지나서 재건축 나온다? 저는 지금 짓는 것도 또 30년 후에 또 부시고 짓는다고 봐요. 물론 뭐 건설 경기 이런 것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분당에 짓는 분들이 분담금을 적게 내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아파트는 대부분 벽체식으로 짓잖아요. 벽체식은 싸요. 근데 기둥식으로 튼튼하게 지면은 비싸요. 그럼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싸게 지려고 그러죠. 분담금 지금 당장 적게 내는 게 원하죠. 내가 살아봐야 뭐 한 30년 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싸게 짓다 보면 또 30년짜리 또 짓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죠. 네, 계속 저는 그때 질 때, 이거는 최소한 7, 80년 이상은 간다고 봤어요. 근데 30년 지나서 재건축을 한다? 근데 지금 짓는데도 30년짜리 뿐이 못 져요. 왜? 주민들이 분담금을 적게 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재를 싸게, 그러니까 싼 건축 공법을 택하는 거죠. 바로 벽체식.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재건축 아파트들이 그 배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파트를 지을 때 벽체 밖으로 배관을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배관만 따로 덮어.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그러면 나중에 재건축을 해도 이것만 다 뜯어내고 다시 해도 되고 그러면 공사비가 비싸요. 그 공사비가 비싸서 못한다 이거죠? 이제 주상복합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 서울시내도 뭐 타워팰리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주상복합으로 높이진 거 있잖아요. 예. 그거는 저는 100년 정도는 간다고 봐요. 왜? 지을 때 튼튼하게 줬어요. 주상복합 질 때. 배관만 나중에 갈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30년이라서 또 헌다? 이런 사태가 안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가 엄청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면은. 근데 분당도 그렇게 지어야 돼요. 최소한 뭐 한 7, 80년은 가게 지어야지. 지금 저런 식으로 졌다. 만일에 공사비가 비싼, 분양가가 비싸고 공사비가 비싼 방향으로 진다면 주민들이 다 반대해요. 그러면 재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만약에 어떤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한다고 해서 다 따져보니까 가구당 건축 분담금이 얼마가 나온다.
라고 이제 예상치를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여러 가지 그 물가 상승분을 따져서 트리거를 걸기 때문에 분담금이 시간이 가면 올라갈 수 있어요. 딱 한 번 정해지면 이걸로 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걸 간과하면 안 된다.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예, 전국의 재건축 현장은 100%다 올랐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분담금은 지금 계산이 안 돼요, 아예. 나중에 완공될 때쯤 해야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한문도 교수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의문사항인데 아마 여러분도 다 공감하실 내용입니다. 뭐냐면 자, 일기 신도시 30년 건축 연한으로 이제 재건축을 앞으로도 뭐 다 이제 여기저기 다 할 텐데 선도지구 아니라도 하긴 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용적률을 다 올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야 재건축이 가능하니까. 그죠? 그래야 하니까. 그러면 일기 신도시로만 딱 예를 들어보면 지금 주택 수가 일기 신도시에 만약에 만 채가 있다고 가정해요. 그 만 채가 있는데 용적률을 좀 30% 이렇게 올려주면 이게 13,000채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3기 신도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주택은 계속 공급의 양이 숫자가 늘어나는데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인구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가 지금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 자체가 공급 과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떤지? 그게 약간의 좀 관점을 다르게 할 뿐이 32평이나 25평 아파트를 통계나 이런 개념에서 단독주택이나 개념에서 그걸 제대로 된 주택으로 보는 어떤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 통계 기법에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 가구 수는 2,300만이지만 그 중에서 진짜 완전 쬐고만 데 사시는 분도 있고 다세대 같은데 뭐 6평짜리도 많고 그런 걸 평균해 보면은 이 선진국으로 갈수록 점점 그 개인의 전유 면적이라는 게 늘어나요. 대한민국이 아직 선진국 수준이 안 됐어요.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의식이나 뭐 문물이나 이런 걸 볼 때 본인이 느끼는 정상적인 주택의 개념이 다 머릿속에 있습니다. 물론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도 25평 정도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게 되게 많아요. 10평, 15평, 그렇죠. 19평이 작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보면은 주택이 공급이 오버된다는 얘기는 지금 나오는 주택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주택인 거고 현재 사는 주택 중에서 오래된 다세대나 다주택, 빌라 이런 것들은 계속 오래 살고 싶은 집은 아니잖아요.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기분이 있잖아요. 선진국을 보면 전용 면적이 넓어지고 새로 짓는 양이 구축물이 없어지면서 대체를 하는데 면적이 넓어지니까 주택수가 늘어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가구수에 비하면. 이거를 조금 이해하시면 지금 공급 부족이라고 만약에 건설사나 이런 데서 뭐 나중에 인구가 주니까 이제 더 짓지 말아야 이건 완전 뻥인 거죠. 왜? 자기들 현재 집을 팔아먹으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급 부족이 아니라 인구 감소로 인해서 공급 과잉이라는 거는 어느 시점이냐 주택 보급률이 1000세대당 400세대 이상을 될 때 1000가구에 400세대 이상 됐을 때 그때 이 유효회전율이라는 게 적정선이에요. 근데 우리 서울 이 인구는요 지금 360, 70밖에 안 돼요. 20, 30% 모자라요. 그러니까 계속 집값이 이런 거고 지방은 어때요 여러분? 지방은 그 숫자가 지금 400대 거의 갔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보면 주택 공급이 과잉이라는 얘기는 일부 세력들의 부동산 왜곡을 일으키기 위한 논리이고 정상적인 뭐 LH나 국토부에서 계속 공부하시거나 회장님을 비롯해서 하신 분들은 적정 사람이 살만한 주택은 앞으로도 계속 공급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보면 현재 뭐 있는 물량 있잖아요. 뭐 120만 원 공공택지하고 이런 것들은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2평, 3평, 4평, 5평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 사나요? 그게 아니죠. 이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면 점점 넓은 집에서 생활 환경이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게 국가가 가는 방향이잖아요. 전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고 우리도 이제 그걸로 가야 돼요. 일본식으로 가면 안 돼요. 일본처럼 이 타임 캡슐이라 가지고 거기서 찌어 살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공급 과잉은 전혀 될 수가 없다. 저는 그럼 그렇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뭐냐면 사실은 그렇게 해서 새로운 주거 건물이 공급이 되면 이게 분양가나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집에 소액의 돈을 가지고 살던 분들이 이 집을 또 내가 들어가서 살려면 엄청난 빚을 또 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의 입장이고 지금부터 이제 국가가 잘해야 되는 거죠. 뭐냐면 용서고속도로 아시죠? 용인 서울 고속도로. 그 고속도로가 낮으면서 그 주택의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게 되잖아요. 2, 30분이 와요, 서울에 차로. 거기로 만약에 광역버스 같은 게 다닌다 그러면 되게 편하겠죠. 근데 그게 1조밖에 안 됩니다. 그 도로가, 고속도로가. 그러면 지금 정부와 이 카르텔과 국토부의 일부 이런 분들이 저는 카르텔 돼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의지만 있다면 지금 저 서울에서 좀 벗어나면 그린벨트 쌓여 있잖아요. 그 중에서 굳이 서초구 쪽에 가까운 데 풀 게 아니라 조금만 가면 경기도 광주 가는 길에 고속도로 하나 논다고 가정할게요. 거리랑 50km면 시속 100이면 30분이 모자라요. 그렇죠. 그럼 그 도로를 노는데 제가 1조밖에 안 된 그 금액과 그쪽에 그린벨트는 땅값이 얼마나 100만 원밖에 안 해요. 여기 2천만 원이지만. 그럼 거기를 계산해서 딱 두드려 보면요. 여러분 뭐 LH에서 뭐 조성원가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면 아마 LH에 계신 분들이나 다 제 말에 뭐 반론을 못 지게 할 거예요. 의지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보세요. 분당 어떻게 세웠어요? 우리 감정평가서를 만들었잖아요. 그럴 만한 땅이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에 널렸잖아요. 많죠. 지금 논밭 지금 풀어주잖아요. 농업의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풀잖아요. 풀어가지고 작게 풀려야 할 게 아니라 그거를 갖다 국가가 제시를 하고 다 같이 짓고 환지 형태로 해서 재산가치 보존해주고 싼 땅을 딱 져가지고 도로 빡빡 뚫리고 중간에 분당처럼 판교처럼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이나 직장들을 그쪽에다 좀 밀어주고 법인세 감면해주고 그러면 그 지역에 살 거 아니에요. 서울 분산 효과 있고 이걸 하면 되는데 기득권 카르텔들이 서울에 배팅한 게 많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대한민국이 이번 시즌이 골든타임인데 국가 미래를 위해서는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뭐 좁은 집에서 가격을 따지고 이렇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여기가 적어가지고 서울의 가장자리인데 5억인데 여기는 평당가 2, 3천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려가가지고 건축비 똑같고 100만 원짜리에다 작업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거긴 집값이 3억, 건축비 빼고 5억이면 된단 말이에요. 여긴 전세값이 5억인데. 예. 근데 교통에 큰 문제가 없어. 가죽으로. 이거를 정부가 이제 해야 될 때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이런 형태의 아파트들이 민간 임대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민간 임대 아파트에도 이게 자본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도 어마무시한 사건들이 많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민간 임대 보통 우리가 임대 아파트라면 저렴하게 공급하는구나라고 알고 있고 더군다나 거기 민간차 하나 붙으니까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이렇게 저렴하게 분양하는 아파트구나라고 느끼는데 정작 가면 사모펀드가 들어와 있다든지 결국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이제 주체들이 하다 보니까 점점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민간 임대 아파트의 성향을 띈 게 아니라 다른 이제 그냥 부동산 장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정부에서 좀 제대로 관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빈겁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임대주택에 대해서 자칭 타칭 조금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인데요.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죠? 의지만 있으면 표 대표님 말씀대로 우리 주거 안정에는 이게 직방인데 이거를 지원만 하고 서민들한테 잘 갈 수 있는 그 알고리즘을 끊어놨어요. 끊어놨어요. 투자를 하고 빼하고 이런 뭐 카르텔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시행하시는 분들의 이득을 위한 쪽에 정책의 방향이 가니까 예. 실제로 주민들은 편의성도 떨어지고 돈만 빼먹는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렇죠. 사회 갈등이 많아요. 근데 정부가 좀만 의지를 갖고 직주근접이나 이런 기본적인 도시계획의 근본을 다 알거든요. 예. 당국자들이. 그걸 투입하면 전혀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문제지, 안에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집값이 막 급등하는 지역도 있겠지만 국가가 할 일은 바로 이런 민간 임대 아파트를 저렴하게 서민층과 중산층을 위해서 분양을 하고 뭔가 만들어주면 이렇게 집값 많이 뛰어서 막 빚에 허덕이고 경기가 안 돌아가고 막 이러진 않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걸 안 고치고 계속 이걸 방관하고 있고 방치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민간 임대 아파트 때문에 골치 아픈 그 입주자분들, 머리 아픈 이분들이 국회고 어디 가서 막 항의하고 막 뭔가 막 얘기를 해도 그냥 다 들은 채만 찬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왜 이걸 들은 채만 차냐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머니사이드 같은 이런 또 빅 채널에 나와서 교수님처럼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박사님처럼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맞아요.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는 얼굴이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 싱가포르 가가지고 연구를 하고 왔어요, 오래전에. 근데 그대로 안 해요. 자주 가요. 정부관에서 이제 연수도 가고 그 모델을 보러 가요. 근데 왜 안 해요? 갔다 와서 이제 구경만 하고. 싱가포르는 대부분이 임대주택이잖아요. 싱가포르 전체 땅의 90%가 국유잖아요, 국유. 대부분 임대주택. 근데 임대주택이 엄청나게 좋아요. 집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런 거를 가서 연구를 해서 그대로 써먹어야 되는데 그냥 보고만 온단 말이에요. 보고 와서 잊어먹어요. 그리고 또 보러 가요. 또 가? 또 보러. 저는 서울시에서 뭐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 그 싱가포르의 모델, 너무 좋다. 그냥 좋은 걸로 끝나고 귀국하면 또 잊어먹는 거예요. 잊어먹고. 그 모델을 따르면 진짜 좋아요. 싱가포르 모델을 따르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맑은 정신을 갖고 깨어서 이걸 좀 바라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함께 집값을 하고 싶다 진행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꼭 이 방송 봐주시기 바라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한문도 TV가 있습니다. 여기 가서 또 한번 보시고. 근데 그 빅톡이라는 것도 있던데요. 빅톡? 네. 저 우리 박사님 자주 네, 나오시는 네. 그 빅톡도 좀 나와서 좀 해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만 가지 말고. 예.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